인적 드문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집. (13살) 수진이는 외딴 집에 산다. 그런 곳에 살지만 수진이네 집은 조용한 날이 드물다. 비가 와서 성냥이 녹았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수진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이다. 어떤 누구랑 살아도 큰 재물을 갖기는 힘들고. 아직 어리지만 수진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읽어낸다. 돈은 안 되고요. 근데 그 이혼이 끝난다면 언제 끝나요? 오늘 손님은 이혼 문제를 물어온다. 늦으면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끝나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 끝나고 빠르면 올 11월, 12월? 그때 좀 지나면 3월? 그때는 돼야 되니까 일단 지금 가을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요? 평범한 13살은 엄두도 못 낼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별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걸려야 돼요. 지금 이별을 한다고 해서 이별이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리래요. 쌀 몇 알로 구체적인 점괘까지 뽑아낸다. 아저씨한테 줄 필요는 없대요. 그럼 아저씨는 아저씨도 아줌마한테 줘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한대요. 아저씨가 요구하나 40을 넘겨 내림굿을 받은 할머니도 믿기 어려웠던 일. 근데 아줌마 위에서 수진이는 5살에 무병을 앓고 6살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읽기 시작했다. 집주인 만약에 세입자는 이사병 그래서 근데 아저씨는 이별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살긴 힘들고요. 같이 산다고 해도 처음엔 조금 싸우는 일이 좀 잦을 거예요. 그 사람이랑은. 그리고 아줌마는 이 아저씨랑 헤어져도 이 아저씨랑 같이 못 살아요. 왜? 아줌마 집에 들여놓은 남자가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아저씨 말씀하세요? 그냥 사귀기만 해야 돼요. 이혼은 되지만 재혼은 어렵다는 점괘. 이런 점괘를 전하는 마음이 편할 리 없다. 하지만 상대가 듣고 싶은 것만 전할 수 없는 게 수진이의 처지. 5살부터 또래들과 다르게 살아온 수진이. 그런 삶에 적응하는 일이 수진이에게도 쉽지만은 않다. 귀신이 보인다는 건 무서운 게 없진 않아요. 나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는데요. 무섭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봐도 아 봤구나 뭐 그냥 이렇게 넘겨요. 아무렇지 않게. 내 도와줘요? 응? 도와줘? 손님이 없을 때 수진이는 또래들과 다르지 않다. 몸 불편한 할머니가 혼자 돌보는 텃밭일을 시키지 않아도 거들고 나선다. 할머니가 아프기라도 할까봐 수진이는 걱정이다. 돌 무렵부터 수진이는 부모와 떨어져야 했다. 이혼한 엄마는 소식마저 끊어졌고 아빠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수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다. 할머니를 부모 삼아 살던 수진이가 무병을 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자신 탓만 같아 수진이를 멀리 친척 집에 보내기까지 했었다. 할머니 하나로 좋고지 어린 손녀딸까지 이 길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지 말렸어요. 말리고 3학년 때 보냈었는데 막 이 길도 모르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손녀하고 동자가 이 책상 양쪽에 앉는데요. 그래서 걔들이 떠들으니까는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리고 이 길 저 동네 이게 만자 다른 집만 살펴보게 되고 전혀 공부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오고 가고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무당 경력 8년 차. 하지만 수진이는 학생이다. 점괘를 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는 만큼 나머지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한여름에도 새벽 공기가 쌀쌀한 산중턱에 살지만 일찍부터 채비하는 것도 공부 때문. 텃밭 농사로 바쁜 할머니를 대신해 아침도 직접 챙겨 먹어야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따끈한 식용유에 구운 빵. 빵을 식용유를 넣어요? 네.
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수진이표 소스. 무슨 음식이든 수진이는 흰 설탕을 듬뿍 뿌려 먹는 걸 좋아한다. 구운 식빵에도 역시 흰 설탕이 최고다. 이렇게 수진이표 아침 식사가 완성된다. 궁합이 특이해요. 빵에 설탕. 전 다 그래요. 그래도 맛있어요. 아직 단계 좋은 13살이다. 6시 반. 아직 이른 시간인데 집을 나서는 수진이 걸음이 바쁘다. 엄청 늦었어요. 이 시간엔 내려가 본 일이 없어요. 진짜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버스 못 타는 거 아니야 그럼? 못하면 1시간 기다려야 돼요. 6시면 나서던 길이 30분이나 늦어졌다. 걸어서 30분을 내려가야 1시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를 탈 수 있다. 방학이지만 수진이는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해 듣느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로 나간다. 이 동네에는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요? 있는데 너무 어려서 안 다녀요, 지금 방학에. 학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수진이는 6년 내내 방학마다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해 듣고 있다. 그렇게 욕심을 낸 탓에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다. 학교에서 가장 멀리 사는 수진이는 언제나 가장 먼저 교실에 도착한다. 매일 1등으로 들어와? 네? 매일은 아니고요. 수업 시작까지 남은 시간 동안 배울 내용을 미리 살핀다. 수진이가 적극적인 건 공부만이 아니다. 아이들과 장난에도 빠지는 법 없는 수진이. 전교생 60명 남짓한 학교에서 수진이는 공부도 장난도 손에 꼽힐 만큼 적극적이고 전교 회장까지 맡고 있다. 수진이가 받는 계절학기 수업은 컴퓨터 동영상 만드는 법을 주제로 진행되고 공부라면 누구에게도 뒤지는 법 없는 수진이는 동영상 수업에도 적극적이다. 제대로 배워두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될 일이다. 선생님도 되고 싶고요. 또 음식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셰프 그런 게 되고 싶어요. 그냥 막 음식 하는데 막 심부름꾼 말고 주방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수진이는 또래들처럼 평범한 미래를 꿈꾼다. 아직 수진이의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수진이는 다시 부지런히 산을 향해 걷는다. 오르막길에 더위에 돌아가는 길은 아침보다 늘 더 힘들다.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쯤 수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매일 산길을 오르내리며 수진이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커간다. 아이고 걸어오려나 고생했네. 할머니 마중에 대꾸할 기력도 없이 수진이는 냉장고에 든 차가운 물부터 찾는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을 일. 순탄하게 자랐다면 한여름 이런 산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일은 겪지 않아도 될 터였다. 숨이 턱에 찬 수진이. 힘들어하는 수진이를 지켜봐야 하는 할머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또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가지 말라고, 이 길 가지 말라고. 좋은 세상에 나가서 좋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는 이 얼굴 피부 색깔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요. 애기가. 그래서 이 길도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